반갑습니다. 성공변화연구소 이상범입니다. 늘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가 어쨌든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혹시 3일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일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첫째 날에는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같이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차를 같이 마시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헬렌 켈러는 어둠이 새벽으로 바뀌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죠? 어둠이 새벽으로 바뀌는 마술을 바라보고 낮에는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 구경을 하고 저녁에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더 깊은 밤에는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위해 바삐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될 그 시점이 되면 3일만이라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해준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계신가요? 두 눈이 있어서 지금 이 6월의 푸르름을 볼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상범 교수의 강의가 귀에서 가슴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잠시 뒤에 이 강의가 끝나고 점심을 먹을 입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두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두 손이 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곳 지하 1층 교육장까지 여러분들이 이 계단을 밟아서 내려오시고 걸어서 이 의자에 앉았다면 그것이 곧 감사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대학생들은 반 이상은 취업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좋은 곳에 취업을 했고 여기에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감사보다 조금 부족한 것을 더 많이 봅니다.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처우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남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오늘 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는 바라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요.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부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이 긴 강을 건너갈 때 나를 조금 비우면 이걸 또 비움이라는 표현을 쓰죠. 나를 조금 비우면 조금 행복해집니다. 많이 비우면 많이 행복해지지요. 완전히 비우면 완전히 행복해져요. 저는 얼마 전에 연예인 고모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고가성을 가진 연예인을 만났습니다. 진짜 이뻤습니다. 진짜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결혼해서 아기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연예인이랑 바람이 났어요. 지금 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거쳐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바람이 났어요. 뭐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연예인이랑 바람이 나서 막 술 먹고 논이라고 막 강의 시간도 빵꾸를 내고요. 막 집에도 안 들어가 같이 있느냐고. 혹시 우리 선생님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프죠. 그죠? 이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 그런지 아세요? 맞죠? 뭐 나는 네 게 아니니까요. 그죠? 뭐 내가 바람을 피든 나가서 술을 먹던 강의를 빵꾸 내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왜?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죠? 나는 화를 안 내. 그런데 나라고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만 여러분들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죠? 우리는 오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남한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죠?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 그죠? 여러분들의 피부치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화를 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아, 화가 나려 그러면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래서 빈배 이론을 장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오늘 이게 강의가 끝나요. 그죠? 점심 먹으러 가야 되잖아.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우리가 한강에 나가서 배를 타기로 한 거 알고 계시죠? 아니, 아직 저 공지가 안 됐어요? 우리 한강으로 배 타러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상관해 보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뱃놀이를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소맥 맛있잖아요. 그죠? 소맥 7대3으로 말아서 그냥 한 3잔씩 먹고 쫙 가는데 저쪽에서 우리보다 더 큰 배가 막 이렇게 우리 쪽으로 내려와. 뭐 잘못하면 부딪힐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 이상범 교수가. 야, 멈춰! 그런데도 그 배가 계속해서 와. 그럼 이제 우리가 술도 먹었겠다.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멈춰 하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둘, 셋 하고 멈춰라고 외쳤는데 그 배가 계속해서 내려와. 이거 큰일 났어. 그러다 우리 배랑 쾅 부딪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10원짜리, 이런 개나리,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확 하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가 비었어. 빈 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빈 배에다 대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멈춘다는 거죠. 그 빈 배에게 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빈 배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랑 부딪힐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비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고 이야기하는 에고, 그죠? 대접받고 싶은 나, 사랑받고 싶은 나, 인정받고 싶은 나, 이 나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죠? 대접을 해주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나, 직장 상사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나, 이런 나 자신을 그래서 조금 비우면 조금 행복해지는 거고요. 많이 비우면 많이 행복해지는 거고요. 완전히 비우면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화가 올라온다 그러면 아, 나라는 게 또 존재하는구나. 아, 이상범 교수가 좀 비우라고 이야기했지. 요걸 알고 비우는 거랑 그냥 내려놔야 될 텐데 라는 것의 본질은 아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 성숙해 간다는 거, 잘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나를 더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있을 땐 하나 둘씩 자꾸 앞에 쌓습니다. 내 앞에 뭔가를 막 붙이려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시면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할 겁니다. 뭐 직함도 다른 것들도 조금씩 내려놓게 될 때 여러분들도 훨씬 더 좋아지죠. 자, 근데 그것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요.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요.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요. 겨울에 피는 꽃도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늦 가을에 피는 꽃이라면 그죠? 봄, 여름이 좀 힘든 게 맞겠지요. 하지만 내가 준비라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내 계절이 왔을 때 활짝 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직장인들에게 아니면 이 TV를 보고 있는 전국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 삶을 승리로 이끌고 싶으면 리더는 10분 뒤와 10년 후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10분 뒤 이상범 교수의 강의를 듣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 부서에 돌아가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플러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플러스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동시에 준비해야 됩니다. 이상범 교수의 삶을 보면 남들은 다 이상범 교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현대자동차 판매 왕을 거쳐서 BMW 지점장을 가고요. 그리고 2007년도 대한민국 강사경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을 합니다. 아, 이상범 교수는 야, 말 잘하니까 강의를 잘하는 대회 나가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겠지. 아닙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시절 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수많은 술자리를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리더는 10분 뒤와 10년 후를 동시에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집을 목욕탕 옆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새벽 2시까지 술을 먹었어요. 저는 그 다음날 아침 5시 알람을 맞춰놓고 책을 들고 목욕탕에를 가는 겁니다. 저는 뭐예요? 수건 눌러 쓰고요. 그 와중에 책을 봅니다. 그러다가 뭐 술이 차서 정신이 몽롱하잖아요. 그죠? 그럼 찬물에 퐁, 더운 물에 퐁, 그리고 면도 깨끗하게 하고요. 저랑 새벽 2시까지 술 먹었던 그 친구는 다음날 눈에서 광선이 나오고 와이셔츠 3일째 입은 거 입고 오고, 저는 뭐예요? 면도 딱 하고요. 제자리에 딱 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리더는 10분 뒤와 10년 후를 동시에 준비하는 겁니다. 이 TV를 보고 있고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봉 교수 나이가 47살입니다. 10대 때 끔 씻고요. 20대 현대자동차 판매 왕을 했고요. 30대 BMW 지점장을 했고요. 30대 대한민국 강사 경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단 하루도 비지 않는 강의 스케줄을 소화해내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이상봉 교수는 이제는 무엇을 준비할까라고 이야기하면 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대 때 끔 씹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야, 애비야, 너는 고등학교를 네가 졸업한 거라고 생각하지 너랑 나랑 학교 간 횟수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거 블로그나 나중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블로그나 다 들어와 보십시오. 지금 쓴 글을 보면 가끔 가다가 좋은 글이 나와요. 그죠? 예전에 씁니다를 해야 되나 음미다를 해야 되나 수를 띄워야 되나 이것도 헷갈립니다. 남들이 그래요. 야, 이 교수 퀄리티가 있지. 옛날에 쓴 거 쪽팔리잖아. 지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저는 안 지웁니다. 왜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이러면 저 같은 사람만 성공의 대열에 서 있을 거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전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대학을 2년 과정을 13년 걸쳐서 졸업한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를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서점을 가게 됐어요. 서점을 가게 해서 한 책을 딱 뽑았는데 그 책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글을 잘 쓰는 방법. 담고 싶은 저자의 글을 무조건 뺏겨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제가 담고 싶었던 작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법정 스님입니다. 저는 법정 스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법정 스님보다 글을 예쁘게 잘 쓰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 쓰신 글처럼 본인이 쓴 글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닮고 싶습니다. 내가 쓴 글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뺏겨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가 그 책을 놓고 가끔 저의 글을 씁니다.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안 나와요. 6개월에 한 번씩 신이시여 이 글을 정녕 제가 썼단 말입니까? 하는 글들이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나와요.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죠? 왜? 계속해서 쓸 거니까 6개월에 한 번 나오다 5개월에 한 번 나오고 5개월에 한 번 나오다 4개월에 한 번 나오고 저는 지금 당장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닙니다. 10년 뒤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겁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최연소 입사, 최연소 판매 왕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엄청난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90살이 넘어서 대한민국의 한 교수가 청바지를 입고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묶고 TV에서 강의를 하면 이상봉 교수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앞으로 90살 넘은 대한민국의 한 노인네가 히말라야 등정을 끝마쳤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상범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는 50대의 목표와 60대의 목표와 70대의 목표와 80대의 목표와 90대의 목표와 100살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돈 때문에 강의를 하거나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나의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10분 뒤와 10년 후를 동시에 준비해서 딱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일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